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세금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동차와 관련해서 세무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데 알아야 되는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자동차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FAQ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차를 어떻게 사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세금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면 차를 타면서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걸 거예요. 직장인들이야 뭐 차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만 사업자들은 실제로 차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거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면 꽤 많은 세금을 아낄 수가 있어요. 요게 사실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전략이랄 게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거의 다 비용 처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최고의 절세 방법이 이제 비싼 뭐 외제차 같은 걸 타는 거였죠. 이게 저도 이제 세법을 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비싼 차를 타면서 이걸 비용 처리해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2016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뭐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업자는 렌트나 리스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건데요. 사실 요거는 좀 잘못된 얘기예요. 요거는 세법상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해도 세법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 뭐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할인을 최대한 많이 받고 뭐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것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일시불로 구매를 하면 되겠고요. 아니면 뭐 차를 뭐 몇 년만 타고 말 거면 뭐 굳이 취득세 내면서 사는 것보다는 렌트나 리스로 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현금이 여유가 좀 있는지 그리고 뭐 차를 몇 년이나 타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결정에서는 세법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을 통해서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차량과 관련된 세금은 두 가지예요.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뭐 또는 법인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금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세금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차가 개별 소비세가 붙는 차량이냐 아니냐예요. 차와 관련된 세금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개별 소비세는 이제 사치품에 붙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는 원래 사치품이라서 개별 소비세가 붙는데 이게 안 붙는 차량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경차가 있고요. 그리고 9인승 이상 승용차가 있어요. 뭐 스타렉스나 카니발 같은 차량들이 있죠. 요 경차랑 9인승 이상 승용차 요거하고 그리고 나머지 승용차들하고는 비용 처리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어요. 일단 부가가치세를 먼저 보면 개별 소비세가 안 붙는 차량들은 부가세 공제를 전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살 때 차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 가격이 3,300만 원이면 여기에서 부가세 300만 원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 살 때뿐만 아니고 차 유지비에 들어가는 부가세, 그러니까 기름값, 수리비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부가세도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쓴 유지비가 1,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부가세 100만 원도 부가세 신고할 때 전부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내가 일반 과세자일 때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간이과세자랑 일반 과세자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간이과세자면 이렇게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아주 조금만 공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면 이 부가세 공제에 대해서는 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타는 차량이 개별 소비세가 붙는 일반 승용차다. 그러면 이 부가세는 하나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차를 살 때도 못 받고요. 유지비에 대한 부가세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많이 타야 돼서 유지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뭐 경차나 9인승 이상 승용차, 그러니까 뭐 스타렉스나 카니발 같은 차를 타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해요. 그리고 이 차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말고 이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도 차이가 큰데요. 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이제 이게 내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까 내가 비용으로 쓴 게 많으면 소득이 줄어들고
그래서 세금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 유지비로 뭐 한 1억을 썼어요. 근데 만약에 이 차량 유지비가 전부 다 경비로 인정이 되면 내 소득이 결국 1억 원이 줄어드는 거죠. 원래 소득이 1억 원이면 세금이랑 4대 보험료가 거의 최소한 뭐 2, 3천만 원에서 뭐 많으면 한 5천만 원까지도 나오는데 내가 비싼 차를 사면서 이걸 다 비용으로 털어가지고 그 세금을 확 줄여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차를 샀다. 이게 얘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업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1년에 1억씩 그냥 계속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참고로 이 차량 가격에 대한 비용 처리는 5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차를 사면 매년 1억씩 5년 동안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난 혜택이었어요. 근데 이게 2016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차량 가격에 대한 그 제한 없이 무한정으로 다 비용 처리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5년에 4천만 원까지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차를 사도 차량 가격에 대해서는 1년에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울 수도 있는 변화인데 사실은 이게 되게 합리적인 거죠. 이거는 진짜 잘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1년에 800만 원 이상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 가격 말고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도 제한이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차량의 감가상각비하고 유지비를 다 합쳐서 1년에 1,0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은 1년에 800만 원씩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지비로는 1년에 200만 원까지밖에 비용 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차를 영업용으로 많이 타는 사업자들한테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라는 걸 쓰면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한도 없이 차량 유지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양식은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준 거고요. 요거는 저희 카페에 공유를 해놨고 여기 아래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근데 이게 참 필요한 법인 것 같긴 한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쓰는 게 쉽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 그러니까 부가세 말고요. 요 소득세나 법인세에 해당하는 요 내용도 개별 소비세가 붙는 차량에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경차나 9인승 이상 승용차를 타면 차량 가격 그대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행일지를 안 써도 아무런 제한 없이 유지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요게 복식부기 의무자한테만 해당이 돼요. 요게 이제 소득세법을 보면 업무용 승용차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업무용 승용차라는 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으로 쓰는 차 중에서 개별 소비세 대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타는 승용차 중에서 경차랑 9인승 빼고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고 경차나 9인승 이상 승용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타고 있다. 그러면 내 차가 바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차량 가격은 1년에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차량 가격이랑 유지비를 합쳐서 1년에 1,000만 원 이상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운행 기록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이 이렇게 좀 복잡해가지고 얘기도 많이 복잡해졌는데 정리를 한번 하면 그 개별 소비세가 붙는 차량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차나 9인승 이상 승용차면 부가세도 전부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일반 승용차들은 부가세 공제도 안 되고 비용 처리를 하는데 제약도 많다는 거죠. 자동차와 관련해서 세무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데 알아야 되는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자동차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또 있으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드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FAQ 재생 목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